탈모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략 1%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기능 저하가 아니라 성욕 저하일 뿐이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소된다고 합니다. 탈모로 걱정하는 사람은 워낙 많은데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인 만큼 유독 속설도 많은 듯합니다. 국내에서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한 해 25만 명가량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극히 일부 탈모 질환에 한정된 수치입니다. 업계에서는 실제 국내 탈모 인구를 1,000만 명까지 추산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탈모 치료로 유명한 병원들은 탈모인들의 성지인 양 늘 북적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병원. 평일 오전인데도 이미 대기자로 꽉 찼습니다. 그나마 이날은 사람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공휴일일 때 근무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9시간, 그날이 최고 많이 기다린 날 9시간이고요. 평균 공휴일 날 오시면 대여섯 시간 정도. 대여섯 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시나요? 네. 청주분은 별로 없어요. 한 7, 80%는 다 외지. 탈모약의 효능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 탈모약에 대해서 아주 오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해가 부작용이 많죠. 좀 굉장히들 걱정을 하세요. 특히 젊은 미혼 남성 환자의 경우 꼭 어머니가 와요. 그래서 얘가 이거 먹고 혹시 나중에 애도 못 낳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그건 불필요한 걱정이고요. 탈모약처럼 제대로 쓴다면 안전한 약이 없어요.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보려는 욕심에 여러 성분을 섞은 약을 복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휘나스테라이드라는 약, 그 다음에 미녹시딜, 먹는 거로 꿀떡 삼키는 미녹시딜 씁니다. 세 번째는 스피로노락톤, 일명 알닥톤이라고 하는 이뇨제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위산분비 억제제가 들어가요. 그 네 가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합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조합약이라는 게 탈모, 그러니까 그 발모를 좀 강화는 시키지만 그렇죠. 효과는 아주 좋은데 그 조합약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금방 부작용을 느끼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그걸 계속 먹었을 때 나중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남자가 먹어서는 안 될 약을 남자한테 투약을 하고요. 또 여자가 먹어서는 안 될 약도 여자한테 투약을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엇보다 탈모는 치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모낭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그거로 끝이에요. 우리 피부가 상처가 나도 세포 분열로 다시 다 아물죠. 위 궤양이 생겨도 술 안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은 다 복구가 돼요. 모낭세포는 안 그래요. 한 번 죽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래서 진행이 많이 된 분은 와도 많이는 못 좋아져요. 조기에 온 분일수록 아주 최고의 효과가 나옵니다. 조기 치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실제로 탈모 치료 시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전체 탈모 환자의 40%가량이나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 사춘기가 시작하고 10년 정도 후에 보통 시작하니까 요즘 점점 이제 사춘기가 짧아지고 사춘기가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탈모 역시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탈모 빨리 온 친구들 12살, 13살 때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이제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데 조금 걱정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빨리 시작한 만큼 더 빠르게 진행하니까. 더 이상 탈모는 중년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트니스 모델을 하며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조현상 씨. 얼핏 보기엔 머리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탈모 치료로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느끼시나요? 이게 제가 군대 이제 입대할 때인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사진을 봐도 여기가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머리카락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지금 다 SMP예요. 아, 이게 다 문신. 네, 이 두피가 그냥 까만 거지 머리카락만 보시면 지금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모델이란 직업 때문에 탈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효과가 좋다고 소문난 탈모약은 안 써본 게 없다고 합니다. 이제 탈모 관련된 뭐 카페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 인도에 그 불법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제 머리가 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심결에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간독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막 붓기도 하고. 보디빌더 대회를 준비할 때는 영양 불균형으로 탈모가 매우 심해지기도 했는데 결국 모발 이식까지 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완전히 올려서 심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노력을 해봤고 심었다라는 이제 결과까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족도는 너무 높고 근데 좀 변화를 일으키는 건 어쩔 수 없이 좀 심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성도 탈모가 고민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직장인 이은지 씨. 출근 준비를 하며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르는 탈모약입니다. 좀 이렇게 좀 촘촘하게 바르는 편이어서. 은지 씨가 처음 탈모를 발견한 건 5년 전. 11호. 아, 진짜 이럴 때는 원형 탈모 느낌이. 네. 이렇게 하다가 한 달 뒤에 이렇게 확 이게 한 달 뒤에요? 네. 일반적인 원형 탈모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은지 씨의 탈모 부위는 급격히 커졌고 오래 지속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빠졌을 때는 그냥 원형 탈모가 좀 흔하니까 금방 메꿔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랑 저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좀 진짜 극단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있지? 나중엔 군데군데 빠진 부분이 크게 하나로 합쳐지더니 탈모 시작 5개월째는 옆머리까지 번졌습니다. 병원 치료도 소용이 없었고 이유도 알 수 없었기에 희망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를 처음에 복용을 했고 그게 효과가 없어서 이제 면역 억제제 먹고 그 다음에는 DPCP라고 머리 이제 바르는 거 했어요. 네. 그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거밖에는 거의 없었어요. 결국 가발은 일상이 됐고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해서 본드로 다 붙였어요. 이쪽에. 저는 이제 이러다가 한번 벗겨진 적이 있어가지고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뭐 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젖혔다가 이게 벗겨진 거예요. 결국 꾸준한 약 복용과 건강 관리가 답이었습니다. 무려 4년 만에 탈모 이전의 머리 수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되게 절망스러웠거든요. 평생 내가 이제 이렇게 민머리로 살아야 되나? 좀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탈모는 갑자기 빠르게 오지만 치료와 관리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겨냥한 탈모 관련 미용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등엔 탈모 관리 용품에 대한 믿기 어려운 광고들로 넘쳐납니다. 쓰면 쓸수록 머리 숱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샴푸부터 특허 성분을 넣어 무려 10,000가닥의 머리카락을 복원시켜준다는 앰플도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샴푸는 샴푸일 뿐이에요. 샴푸는 말 그대로 비누처럼 내 두피에 내 머리카락에 있는 오염물질을 세척해내는 거거든요. 그 이상의 기능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 탈모가 있는 분들은 탈모에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세요.
뭔가를 써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을 추구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뭐 두피 클리닉을 한다든가 뭐 주사를 만든다든가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없진 않는데 들이는 비용과 그 시간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오틴, 맥주 효모 등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강조하는 광고성으로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뭐 검정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로 기대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약처럼 좋은 게 없어요. 약물 치료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을 앞두고 있는 이상원 씨는 이번이 두 번째 시술입니다. 이제 뭐 시술 받고 나서 이제 약도 먹고 탈모약 먹으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약을 좀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리 쪽에 또 탈모가 또 많이 왔고. 처음 모발 이식을 했을 때 만족도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이마 넓은 걸 잠시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 인상이 좀 많이 확 달라졌고. 이날 이 씨는 앞쪽에 1000모, 정수리에 2000모가량을 심기로 했습니다. 채취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로 절개법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째로 부메랑 모양으로 아예 절개를 해서, 기절개라는 방법은 그 모낭 구멍에서 하나씩 흔히 모발 이식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모낭을 이식하는 겁니다. 만족도가 큰 시술이지만 1000만 원이 넘기도 하는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튀르키예가 모발 이식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저렴한 비용 때문입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튀르키예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가 맞물릴 효과인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유행처럼 터키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저렴한 수술비거든요.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힘든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터키 사람, 유럽 사람들이 이목구비도 다르고 선호하는 헤어스타일도 다른데 너무 좁게 내린다거나 완전히 뭐 부자연스럽게 정일자로 끊어버린다거나 해서 갔다 왔는데도 오히려 더 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다, 이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 거는 정말 내 몸에 대한 너무 무모한 모험이지 않을까. 모발 이식이 성행하기 전 탈모 환자들의 헤어스타일을 책임졌던 건 단연 가발이었습니다. 가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씨도 가발로 헤어스타일을 관리합니다. 일단 장점 자체는 제 자존감이나 자신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올라간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제가 관리를 받으면서 머리가 변신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점은 그거 빼고 다입니다. 오늘은 이전과 다른 헤어스타일로 변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맞춤 가발을 씌운 뒤 머리를 다시 다듬어줍니다. 보통 남자들 횟수 주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반이거든요. 이제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이 본머리가 모발이 자라도 가발이랑 서로 분리되지 않게 매치 커트를 해주는 거라서 일반 미용실하고 조금 커트가 달라요. 그 순간만 깔끔한 게 아니라 계속 자라도 연결이 되게끔. 이곳을 찾는 고객도 20,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가장 최종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실패로 만족스럽지 않았을 때 찾는 게 가발이거든요. 지금 이제 20대들이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가발도 같이 선택을 하는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탈모는 현대인들만의 고민일까요? 탈모 치료에 대한 기록은 무려 3,5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이집트 의학책엔 탈모 치료를 위해 동물 지방을 섞어 바르라는 치료법이 적혀 있습니다. 동물의 딱딱한 털을 불에 그슬려 흑채처럼 사용하는 방법까지 썼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탈모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 헤맨 겁니다. 지금도 매년 국내외에서 탈모 치료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오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탈모를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렵냐고 말씀드렸는데 탈모를 해결하려면 노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는데 또 완벽하게 모낭 쪽으로만 가게 그렇게는 아직 기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모낭도 생기지만 다른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탈모를 해결하려면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회충 기술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고 우리 줄기세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원하는 장기를 만들 수 있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좀 시간이 걸린다. 현대 의학이 탈모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약물 치료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과 함께 금연, 적절한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 시간 등이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줄을 매단 머리카락. 한쪽은 힘없이 끊어지지만 다른 한쪽은 견고하게 버텨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탄닌산 기반 폴리페놀 코팅 기술로 불에 닿아도 잘 타지 않습니다. 홍합 껍데기에 있는 접착 물질인 폴리페놀의 강력한 접착성에 착안해 개발된 겁니다. 천연 폴리페놀 성분인 탄닌산이 모발 표면에 케라틴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해 모발을 코팅하고 보호합니다. 폴리페놀 복합체는 또 탈모 완화 성분을 저장한 뒤 모낭 주변에서 서서히 방출하는 역할까지 수행해 탈모를 막아줍니다. 실제 이 기술을 활용해 만든 샴푸로 7일간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 전원에서 탈모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56.2%의 모발 탈락이 줄었고 최대 90.2%까지 효과를 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연구 성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 인터페이스에 게재되며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헤어의 굵기가 굵어지고 헤어 자체에 힘이 생기고 모공과 헤어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 헤어가 얇아졌을 때 그것을 막아줘서 헤어가 잘 안 빠지는 그런 탈모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22년간 주요국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 중 한국이 42.9%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천연물질과 바이오물질 분야에서는 각각 50%와 56.4%의 점유율을 보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허 분석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화장품 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1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 선점에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의 한 내과 전문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가 남성의 탈모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 몸속 호르몬 균형과 혈액순환을 방해해 염증을 일으키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건데요. 이는 모두 모낭 상태를 악화하기 때문에 탈모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진다면 이러한 음료 섭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의료계 일각에선 이러한 음료를 섭취하는 게 남성형 탈모 유발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카페인도 오히려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요. 설탕이나 고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탈모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진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라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단순히 내일의 에너지만 당겨 쓰는 게 아니었구나. 앞으로 덜 마셔야 할 듯. 한올이 아쉬운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습관처럼 마시는 건 탈모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안 될 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영국의 한 매체가 소개한 화제의 인물, 파빈 사우타입니다. 이 여성은 먼저 머리카락이 다 빠져 텅 빈 자신의 머리 모습을 가감없이 공개했는데요. 이후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탈모 부위가 싹 사라진 모습을 선보였는데 이 같은 변화가 단 6주 만에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 비결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명상, 두피에 자극을 주는 롤러기구 사용, 그리고 직접 만든 오일을 꼽았는데요.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도구와 오일을 통해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머리카락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백앤릿을 자주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탈모 개선의 비결을 공개한 여성의 영상은 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실제 따라한 뒤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일부 사람들의 후기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서울대 교수의 탈모 예방법이 화제입니다. 매일 머리를 감는 게 탈모 30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한 권호상 서울대의대 피부과 교수는 40대 이상에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 머리를 감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춘기 등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엔 하루에 2번 머리를 감아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두피가 상당히 건조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머리를 감으면 된다는 겁니다. 물 온도에 대해선 찬물로 감으면 모낭 자극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피지, 기름기를 제거하기가 어려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탈모 예방 샴푸 등에 대해서는 유효한 좋은 성분도 거품 낸 뒤 바로 씻어내 씻겨나간다며 안 쓰는 것보다 좋지만 양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